어떻게 설득하나요? 어떤 분이 있으셨어요? 제가 뽑아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BI 중요성 굉장히 쉽습니다. BI 잘하면 돈 벌 수 있다고 하면 돼요. BI 잘 되면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건 정말 답입니다. 그쵸? 브랜드나 디자인이랑 똑같아요. BI가 잘 되면 매출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쉬운 설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분야의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건 상식을 좀 늘리세요. 책을 많이 보시고 상식을 알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상상력의 언어는 자기 지적 능력이에요. 아는 만큼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상상력을 그리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 그죠? 근데 그리는 바탕이 뭐예요? 아는 만큼. 아는 그 그물이 있어야 돼요. 인문학의 그물이 있어야만 그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게 많아야 돼요. 근데 그 아는 거는 시험 보는 거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와인에 대해서도 와인 모임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책도 좀 보시고 뭐 신의 물방울이면 어떻습니까? 공부를 해서 너무 드라마로 만드는 거 말고 이제 프랑스 와인, 이태리 와인, 그죠? 그리고 이제 독일 와인, 화이트 와인들 독일 와인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신세계 와인들 좀 보는 거죠. 신세계 와인은 이제 미국에서 중심해서 그 다음에 호주랑 칠레 쪽으로 내려가서 되게 미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개발해서 돈 올려놓고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 미국 와인들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몇 개만 알면 되는데 프랑스를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이태리 보고. 프랑스, 이태리 굉장히 처음에 저도 몇 년 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마셔보고. 그쵸? 그 앞에다 그 병을 놓고 봐야죠.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도. 근데 그림만 보더라도 외워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와인 모임들도 나가보고 와인은 조금 알고 계신 게 좋아요. 그거는 술이니까. 우리가 우리 술 하면서 남의 술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브랜딩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객관성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어느 순간에도 하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게 잘못하다가 이 디자이너들이 자뻑으로 가기 쉽거든요. 나르시스트가 돼서 내가 한 것이 안 보일 때는 끝난 겁니다. 제가 거울 보고 깜짝 놀라요? 너무 이뻐서 누군가 자기가 안타깝고 불만스러워요. 아쉽고 자기가 한 것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자기 프로젝트가 끝나서 인쇄 넘어갔다. 실제로 인쇄 나왔다. 가슴 벅차죠. 내가 만든 신제품 나왔을 때. 근데 그때 꼭 제 얘기 기억하시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걸 찾으려고 애쓰세요. 그리고 정말 어디다 적으세요. 남들은 다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스스로만은 아쉬움을 알 수 있잖아요. 안타까운 부분들을. 그걸 찾아보시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 부분만큼은 발전합니다. 그걸 보시고 디자인과 마케팅이 좋아하는 좋아할 게 아니에요. 두 개는 마케팅 안에 디자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마케팅 안에 시장에 안에 디자인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디자인과 마케팅을 갈라놓는지 모르겠어요. 디자인 잘하면 마케팅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케팅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금까지 일하면서 힘들었던 순간 그것에 대한 극복. 힘들었던 제가 오늘도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긍정적이라고.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전투력도 강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어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저한테 어떤 고민의 사안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저는 OX를 바로 갈라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거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말 것이냐를 결정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끝내버립니다. 그냥 저는 그 순간을 굉장히 명쾌하게 저는 가르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O를 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꼭 다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성공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OX를 딱 치면서 판단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세모만 여러 개 갖고 있으면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그쵸? 근데 머릿속에 계속 O만 갖고 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모인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를 O로 만들든지 X로 만드세요. 그래서 가져가든지 버리든지.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전에 한번 그런 분이 계세요. 저한테 제가 89년도에 이제 실장으로 일할 때 만났던 클라이언트인데 이제 90년에 제가 이제 회사 대표가 됐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손 실장은 결단을 잘 내리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그분이 제가 결단 잘 내리는지 아셨나 봐요.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우리 같은 사람은 그 회장님이 저보고 우리 같은 사람은 결단을 잘 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냐면은 그분이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0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OX, OX, OX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O로 5개가 왔고 X가 5개가 됐어요. O는 열심히 이제 가는 결단을 내리는 거죠. 결심을 하는 마음을 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O만 5개가 남아요. 3개가 남든지 6개가 남든지 X는 없어져요. 그냥 버리고 다음으로 가니까. 그런데 그 회장님 말씀이 결정을 안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계속 세모만 10개를 세모로 가져가면서 시간을 우리가 6개를 5를 갖고 가는 시간에 이 사람은 5가 하나 그리고 세모가 6개 7개가 있는 거예요. 세모만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X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자, 계속 이런 안 되는 경우의 수를 계속 생각. 그런 사람들은 항상 안 됩니다. 사실은.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되는 일이 많고요. 근데 이런 사람 이분이 말씀이 10개 중에 5개를 우린 다 결정을 하고 넘어가서 성공하면 5개가 성공하는데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2개만 결단 내리면 50% 성공하면 1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은 순간순간 결단을 내리면서 다음으로 가는 사람의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결단을 잘 내리는 것 그거는 어떤 제 성격의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가끔씩 스트레스 쌓일 때는 제일 큰 스트레스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 뒤통수를 정말 잡아 끄는 그런 스트레스들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거 쥐어 뜯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줄이죠? 최선을 다해야 돼. 모든 일이든지. 그럼 그런 스트레스 없어요. 할 거는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는데 이왕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돌아보지 않게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 일의 양에 비해서 저가 일하는 거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 놀라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너무나 여러 가지 일을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번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뭐 이런저런 일도. 그러면 제 주변에 제 직원들이나 저 따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벅차죠. 사실은 우리 사장은 언제 저런 일을 다 하나? 언제 저렇게 손톱은 다 해놨고 그죠? 머리는 언제 저렇게 다 제 머리가 흰머리가 많은 거 아무도 몰라요. 제 머리 흰머리 이만큼을 보인 적이 없어요. 맨날 염색하는데. 그런 게 자존심이 상해요. 밤에 가서 맨날 하고 한 달이면 한 2번 하나?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제가 부지런하게 또 하는 거죠. 해서 빈 시간은 항상 활용하고 이제 오늘 지금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야구 틀어야 돼. 어떻게 된다 봐야 돼. 그죠? 그 관심사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가지려고 그래요. 새로운 거. 드라마 같은 거 새로운 거 좀 안 보려고 그러고. 근데 요즘에 주말 드라마 재밌더라고요. 그쵸? 그쵸? 이 대사도 좋고, 화면도 좋고, 신품이라는 거. 그래서, 아니, 이렇게 보면 웬만하면 안 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 걸리면 그건 끝까지 다 봐야 돼요. 하나 보면 다 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돼. 하나 빠지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는 일체 안 보는데 요즘에 그 드라마가 눈에 이렇게 보이면 또 다 봐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딱 정리해서 끝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제 그 사람 제가 재방송하는 거 밤늦게까지 좀 봤는데 거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직원이 뭐 어디 가서 뭐 했다가 눈을 이렇게 뭐 맞았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일 안 한다고 이제 집어던지고 와가지고는 직원이 고맙다 그랬더니 제가 맨날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거는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해결하라고 더 받는 거죠. 괜찮아요.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그래요. 니네들이 잘못하면 내가 가서 빌어야 된다. 나는 누구한테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이 싫은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면 내가 빌어야 된다. 제발 내가 어디 가서 빌지 않게 해다오. 잘한 거는 직원들한테 보람을 돌려줘요. 잘못한 건 제가 빌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거는 제발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사정하지 않고 혼내죠. 협박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힘들었던 순간이 제가 지나고 나면은 다 되게 보람으로 크게 남지. 그렇게 처지면서 이렇게 막 쥐뜯는 타입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확 엎어버리면 끝내버리고. 그래도 뭐 많이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브랜드 해외 진출 전략 고려할 좀 제가 잘 모릅니다, 이런 거는.
그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방법. 일감은 어떻게 따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감 따는 거, 이거 정말 제가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들 쉽게 못 하실 텐데, 일감을 따라다니지 마세요. 일감, 이건 제 경우에요. 저는 한 번도 일감을 따라다녀 본 적이 없고, 누구한테 일을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했어요. 그것들이 또 다른 일을 갖다 준다고 분명히 믿었어요, 저는. 제가 정말 자랑한다면 하나, 영업해 본 적 없습니다. 접대해 본 적 없고. 사람들이 안 믿는데,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이 와서 일해보고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다고. 접대비라는 게 없어요, 우리 회사에. 밥도 안 먹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해져서 밥 먹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절대 클라이언트한테 일을 따기 위한 노력은 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일 잘하는 게 그들을 도와주는 길이죠. 열심히. 그쵸? 밥 주고, 밥 사고, 술 사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개인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수가 돼서 하나, 둘 해놓은 일들이 다른 일들을 끌어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저 국내파잖아요. 저는 한국에서밖에 공부 안 했고. 그런데 우리가 했던 일이 외국에서 보고 지금 들어와. 이건 한국이 많이 좋아지기도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제가 했던 일이 이제 외국까지 가서 일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죠? 절대 일 따라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능력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젊으니까 서둘지 마시고요. 내가 20년 뒤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일을 목표로 하세요. 내일을 목표로 사세요, 그냥. 내일 하루 잘 사시는 거, 오늘 밤 잘 보내시는 거, 그거 목표로 하시면 세상이 너무 쉬워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친구들 다 유학 가고, 정말 이럴 때 저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처음부터 어려웠던 건 아니고,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처음부터 어려웠으면 제가 이런 테이스트나 이런 거 못 가졌을 텐데, 어렸을 땐 되게 부자였다가, 대학교 다닐 때 집이 망해갖고, 거의 알바로 살았어요, 저는. 입시 구성에 제가 달인이었는데, 제 입시 구성에 정말 저는 진짜 잘했어요. 취직하고서 10년 뒤까지 저한테 입시생들이 왔으니까 일요일날 4번 가르치기 월급보다 많았어요. 근데 그 길로 갔으면 아마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학원 원장이 됐을 텐데 그 일이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학교 기웃거리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끊었어요, 그 일을. 근데 제가 알바로 그렇게 살았는데 가장이었거든요. 처녀가장. 월급이라고 내 손에 쥐어본 적이 없어, 진짜. 그랬는데,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벌고, 그러면서 이제 왔기 때문에 꿈꿀 수가 없어요,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걸 꿈꿀 수가 없어요. 대학원 같은 거 꿈도 못 꿨고. 그냥 바로 빨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만 집에 생활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때 제가 정말 유학도 가지 못했고, 그때 정말 제가 이렇게 그 직장 다니면서, 저는 뭐 돈 때문에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직장 다니면 참 재밌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안 했는데, 아까 프로 아마추어 얘기했잖아요. 학생은 좀 공부 덜 해도 되잖아요. 자기 돈 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직장에서 좀 열심히 해야죠. 돈 주니까. 그죠? 프로거든요, 이미. 돈 받고 일하면은. 근데 그런, 이제, 어려운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꿈꿀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못 봤어요. 교수를 꿈꾸고 뭘 꿈꾸는 애들은 너무나 많게 그런 꿈을 갖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멀리 보면 암울해갖고 눈앞에만 봤거든요. 근데 하루 일을 해결하는 거 참 쉬웠잖아요. 고개 숙이고 내 앞에만 보면. 나한테 주어진 일을 최고로 잘해서 내 윗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은 쉽거든요. 그게 그렇게만 꿈꾸고 살았거든요. 하루씩. 그래서 한 2년 정도 해서 학자금 융자 좀 갖고 나서 대학원 갔어요. 대학원도 들어가고 나니까 제때 졸업해야 될 것 같아서 또 꾸역꾸역 졸업하고 그리고 또 뭐 남들 다 결혼하니까 또 결혼도 하고 근데 그때까지 이미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일꾼이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한 1년 쉬겠다는데 뭐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라 저기서 나와라 뭐 일주일만 와서 해라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미 제가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면 직원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하죠. 한 4, 5년은 일을 하고 결혼해라. 그 4, 5년 동안 자기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누구든지 다시 부릅니다. 절대로 집에서 살림할 수 없어요. 자기 걸 4, 5년이면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꿈을 너무 멀리 꾸고 내가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나중에 전화해 되면 저렇게 될까?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랑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를 보고 산이 저 멀리 저 위에 있는데 저기까지 언제 가나 못 갑니다. 그 등산 가면 그 사람들이 누가 발명해낸 건지 다 왔다 그러잖아요, 계속. 죽겠는데 다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죽겠는데 다 왔다는 그 다 왔다는 소리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침을 어깨가 너무 아파갖고 지금 침을 맞았어요. 근데 침 무지하게 아프더라고. 근데 침을 이렇게 맞는데 내가 보기에 한 20방은 맞은 것 같은데 계속 침을 넣네. 너무 아픈 침을 이만한 거를. 그럼 이걸 침을 다 놨느냐가 아직도 멀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자존심이 상해갖고 난 또 그런 거 아프다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제가 반은 안 나요? 그렇지. 질문을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반은 안 나요? 그랬더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끝을, 어느 끝을 여러분들 너무 멀리 끝을 보시면 안 돼요. 그죠? 가까이 보시면 아주 쉬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거 아시겠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아무런 욕심도 없이 그렇게 왔어요. 왔습니다. 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정말 어떤 분 밑에 들어가서 저 사람 밑에서 참모 같은 거 하면 너무 잘하겠다 생각했던 사람도 이미 지금 와서 만나보면 너무 이상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했나. 요새 내가 진짜 큰 바위 얼굴 같은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우리 그 편집장님하고도 이런 자리 만든 것도 그래요.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외부 강의 제가 웬만하면 정말 부득이한 거 아니면 안 하는데 아까도 빵 좀 준비해달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빵을 이사장님 해주셨네. 근데 왜냐면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 너무 책 봐주시고 또 이렇게 밤에 와서 강의 듣겠다고 오신 것도. 그래서 내가 강의로도 1차 안 받겠다고 그랬고 4번을 연장하겠다 그랬어요. 그냥 그렇잖아. 이왕 하려면 4번 해야죠. 한 번 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좀 아까도 내가 오후에 통화하면서 질문이 많던데 교보 보니까 가끔씩은 막 감동하신 그 서평 같은 거 누가 해놓으면은 답글 달고 싶어지더라고. 그래서 좀 골라서 제가 질문을 좀 한번 보다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지금 고객과의 소통 채널, 손 대표님만의 소통 노하우가 있다면 내 거를 없애야 돼요. 제 걸 버리세요. 나를 버리세요.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제 스타일은 노 스타일이야. 우리 회사에서 디자인한 것들은 제 친구는 그러던데요. 전업주부 하는 친구가 썰렁한 거 보면 네가 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제가 좀 디자인을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중요한 것만 빼놓고는. 중요한 것만 남겨놓고 다 버리는 편인데 아까도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입이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연결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이들한테 잘 설명되게 보여지는 게 제 역할이지 여기 제가 껴드는 게 제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디자인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디자인에 그 쪼가 있잖아요. 그거 싫다는 거죠. 글씨도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 보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전각을 쓰고 어느 거는 붓글씨를 쓰고 어떤 거는 뭐 쓰고 이렇게 저는 제 스타일을 고집해서 디자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썰렁하다는 건 조금 미니멀한 거 좋아하고 이제 그래서 그랬으면 그랬죠. 도서 추천하고 싶은 학문 분야 요새 인문학들 난리인데 저는 여러분들 역사 공부 좀 하고 나중에 한번 우리 디자인 하우스에서 잘 하시면은 한 가을쯤에 정말 우리 한번 손혜원과 함께하는 우리 서원 경북의 서원 버스 한 대, 2대는 너무 많고 서원 우리나라 서원이요. 나중에 제가 강의하면 마지막 강의쯤에는 다음 정도부터는 중간에 제가 한 30분 정도 그 강의를 넣으려는데 아이덴티티가 제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제가 나전치기 수집하면서 알게 된 것들. 우리 거의 가치. 너무나 놀라운 우리 가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치. 여러분들 세종 요새 드라마 봐서 많이 보지만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한자로서는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주 쉬운 글자를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글에는 내가 만들어준 이 글로는 새소리나 짐승의 울음소리도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슴 막 미어지지 않아요? 중국어를 할 수 없는 거, 한자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순경음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15세기에
우리 한글을 만들 때 순경음이라는 게 비음 밑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피음 밑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뭐죠 이게? 비읍은 비고요. 동그라미 있는 순경음은 부예요. V예요. 그리고 피가 피읍이라면 피읍 밑에 동그라미 있는 건 F예요. 그때 이미 우리가 비읍이나 피읍으로 단순히 표현할 수 없는 외래어가 있는 걸 알고선 한 거죠, 이거를. 그런데 필요 없는 문자라고 일제강점기 때 한국 학자들이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많은 순간 이 한 템포를 놓친 거죠. 우리가 얼마큼 괜찮은 민족인지를 우리가 거기에 그때 잊은 거죠. 그러나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 DNA가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너무 열심히 일하고요. 그쵸? 며칠 전에 독일의 그 피터 잭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너 유럽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니? 뭐냐고 했더니 너 이태리 자주 가잖아. 가면 그 밥만 먹으면 나가서 3시까지 자다 오는 거. 시에스타. 3시까지 다 놀아요. 모든 직장이. 가게도 딱 3시까지 문 닫잖아요. 3시에 다시 열지. 유럽은 독일 사람들이 일해서 먹고 산대요. 근면한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게으르고 이 밀라노 가구쇼에서 가구를 잔뜩 주문을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메일을 다 보내야 돼.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거 일주일 동안 쇼했다고 다 휴가 간 거예요. 다 휴가 갔어. 1년이면 몇 번 휴가가 있는지. 한국 사람들 너무 열심히 일하고 머리 좋고 지혜롭고 한국 사람 우리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저는 우리나라 거를 좀 보는 그 역사 같은 거 그리고 사실 저도 외국 여행 많이 하지만 한국 여행하면 너무 즐겁습니다. 서원 지금 우리 나라에서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려는 9개 서원이 있거든요. 참 한 2박 3일에서 경상도 7개, 경남 하나, 충남 하나 이거 딱 돌아가지고 2박 3일 서원만 보면서 그 미리 공부해갖고 다 조 짜가지고 하나씩 몇 조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하면 꼭 그렇게 가요. 그래서 다 이게 주구는 그들이 설명하게 해요. 전 다 알지. 그럼 자기들이 발표하면서 그 서원 하나씩을 자기들이 발표해요. 그럼 이제 제가 잘못한 거 질문하고 걔네들은 뭐 완전히 알아버리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공부들 하고 우리 거 공부하세요. 우리 거 그리고 우리 거 공부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답사 같은 거 여름에 그 차 있으신 분들 친구들 두셋이서 같이 이렇게 그런 테마를 갖고 그 이제 서원들을 한번 돈다든지 뭐 우리나라 술들 뭐 5개 우리나라 술 대표 술들을 찾아서 뭐 홍주 진도 너무 아름답거든요. 진도 참 좋은 데 많아요. 전라도 쪽이 좀 낭만적인 데가 많은 것 같아. 가고 한산 소곡주 마시고 뭐 어디 가서 뭐 마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재밌고. 우리나라 공부하세요. 제가 공부를 추천한다면 그런 거. 향후 손 대표님의 꿈 하고 싶으니 저는 뭐 죽을 때까지 디자인 하겠죠. 우리 회사 운영할 거고. 그런데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제 진심인데 저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공예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게 구체적인 거고요. 한국 공예를 이게 공예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그거를 외국 사람들도 다 알게끔 만드는 일에 제가 지금도 이미 그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돈 쓰는 일이고 제 이제 일 외의 거죠. 근데 일은 뭐 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아마 제 꿈이 있다면 인생 마지막에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58세인데 그래도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쵸? 제가 58세인데 36년 됐거든요. 일한 지. 그런데 매번 새로 하는 일을 더 잘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같이 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매번 다음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럼 꿈꿀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항상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또 오늘보다 더 나은 일을 하고자 여러분들이 꿈꾼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쵸?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학문분야 저는 우리 거 공부하시라고 하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분야의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점. 제가 참 다행인 게 제가 하는 일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이라 참 다행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진 재판 기술 같은 걸 했다면 이제 사양이잖아. 없어졌잖아요. 이제 사진 인화 기술 같은 거 있었다. 그죠? 이 일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계는 우리가 하는 일을 크게 도와주죠. 옛날에 손으로 하던 걸 다 기계가 컴퓨터가 해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죠? 머리를 써야죠.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 때가 온 거죠. 여러분들 머리 쓰셔야 돼요. 손 쓰지 마시고. 손은 기계가 다 해줘요. 그쵸? 머리 많이 쓰셔야 되고, 이 디자인은 이제는 거의 정말 뭐랄까 문제풀이 수준이에요. 이제는 다 어려운 일들, 항상 어려운 일들이 오고 또 풀어내야 되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기계를 다스리는 일을 하니까. 그쵸?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은 다 사양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쵸? 요즘에 라식이니 라섹 같은 거는 기계가, 새 기계가 뭘 잘한다잖아요. 산부인과는 그 실력입니다. 언제나. 기계가 못해요. 그 아기를 낳는 순간에 그 수천 가지의 변수가 있다는 거죠. 뭐 하나 잘못했을 때 죽고, 그리고 매번 다 다르고. 그런 일들. 우리가 인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힘들었던 순간에 대한 극복. 극복. 힘들었던 순간에는 그냥 일 놓고 저는 책 봐요. 근데 책을 보실 때 항상 3시간짜리 책을 보세요. 잡지책이나 뭐 추리소설이나 짧게 읽어서 다 끝내고 다시 일로 들어갈 수 있는 책. 긴 거 보면은 그 또 책이 잡혀서 안 돼요. 여기 목사님 한 분 와 계신데 성경책 같은 거 보시면 안 돼요. 거기서 그 뭔가 회의가 오고 그럴 때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뭐 탁 피면 거기서 나오는 성격가 자기가 원하던 게 나온다 이런 소리. 서세원 씨가 그 얘기 잘했었는데 원할 때 성경책을 피먹고 거기 자기 말씀이. 근데 그것도 말씀이 되는 게 그 구절구절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매번 볼 때마다. 그쵸?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좀 일에서 스트레스 받고 좀 이럴 때 저는 탁 뛰고 돌아서요. 그냥. 돌아서 막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저는 추리소설 참 잘 봤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뉴스 보고 그러죠. 인터넷 보고 그런 거 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 마케터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비법은 아니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디자인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언어가 굉장히 특별한 언어거든요. 근데 디자이너로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이제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점점 더 심도 깊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마케터로 성공하고 싶다? 마케팅의 언어를 배워야죠. 그쵸? 근데 마케팅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 그냥은 마케터가 될 수 없습니다. 디자인의 언어를 모르고 디자이너가 될 수 없듯이. 그쵸? 공부하셔야 돼요. 마케터가 되시려면. 그리고 디자인이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을 이게 보시는 것도 마케팅 공부는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공부는 이론만 좀 보면 돼요. 그건 감각적인 거라.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론이란 건 뭐죠? 거기에서 통하는 언어들을 지식을 좀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책 몇 권 읽으면 되거든요. 평소 공부 방법과 영감을 얻는 소스. 뭘까요? 전 좀 난독인 편이에요. 좀 책을 이렇게 안 가리고 이렇게 닥치는 대로 좀 읽는 편. 요즘 역사책을 좀 많이 읽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저는 이렇게 쉬운 책이나 베스트셀러를 많이 읽는 편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좀 매니악한 면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어디 대구를 갔다 오다가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 비행장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날 또 비행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점에 갔더니 공항 안에 서점은 베스트셀러만 있잖아요. 보니까 그 존 머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지스킨트 소설에. 뭐 너무 베스트셀러를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봤어요. 이름 자체에서 보기엔 너무 좀 팬시한 책 같아서. 근데 제가 그 책을 그냥 불과 1시간 반 만인가 다 봤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너무나 이렇게 해가 이렇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해가 쨍한 그 창가에 앉아갖고 그냥 숨도 못 쉬고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는 바로 책방에 나가갖고 지스킨트 책을 4권을 다 샀어요. 번역되어 있는 거를. 이 인간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 책을 보고 나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책을 다 사서 다 읽었어요. 일주일. 향수도 보고 뭐 컨트라베이스도 비둘기도 보고 다 봤어요. 그리고는 다 보고는 이 지스킨트라는 작가에 대해서 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다 봤어요. 며칠 동안. 그리고 덮었어요. 자폐구나 얘. 자폐인데
자기 집중력이 뛰어난 만큼 자신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도 그 친구가 쓴 여러 가지 이 책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쓴 그 책들의 내용들, 자기 그 스킬을 갖고 쓴 책이 있고, 자기 고민을 얘기한 책이 있고 그래요. 그 친구 되게 매력적인 친구인데, 분명히 자폐인데, 자기 글이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게 향수라는 책이 나와요. 향을 갖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는 향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의 문학적 능력이 존 모 씨 이야기 같은 데서 그 숨도 못 쉬고 그 책을 읽어 내려가게 만드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딱 보면 분석하고 이렇게 딱 해요. 드라마도 이렇게 보면은 딱 마음 잡고 보면은 그냥 무섭게 분석을 해요. 근데 잘 안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수를 좀 줄이고 제가 하는 것, 아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저는 아주 깊이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TV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분석을 잘해요. 예를 들면 뭐 슈퍼스타 K 같은 거 맞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딱 느낌이 저건 처음부터 박지민이 우승인데 이 게임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를 계속 이렇게 둘이 같이 올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결국은 얘가 굉장히 뭐 소울풀이라는 말 우리 국민이 다 알게 됐잖아요. 단어 그죠? 그런 말들 하지만 결국은 고음의 노래 잘하는 애는 박지민이거든요. 그쵸? 근데 얘가 처음부터 너무 튀니까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요, 저는. 그 과정에서 즐기면서 그 과정을. 이게 오래 일을 해서 이제 행간을 자꾸 보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뭐 그냥 이제 우리는 대중문화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브랜드는 특히나 사람의 의식의 흐름을 위해서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텔레비전 안 본 것도 운동 경기나 뭐 스포츠밖에 안 본 지가 한 10년을 안 봤었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어디 수술을 잠깐 하고 한 보름 동안 집에서 쉬는 동안에 그때 보기 시작해서 다시 보기 시작해서 TV를. 근데 요즘에 안 보는 사이에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재밌어졌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감을 얻는 소스 같은 거는 자꾸 다른 것들에 관심을 좀 갖고 음악회 같은 데 가면 특히나 저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이게 쪼개지면서 이렇게 확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어떤 바이올리니스트 하나가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 스승님, 뉴욕 맨하튼 대학의 스승이랑 같이 협연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난 아주 최근에 그런 바이올린 연주 처음 봤어요. 둘이 했는데 그걸 보면서 막 자기 자작곡이 많아요. 되게 아름답더라. 러시아 사람인데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 항상 머리가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제가 그야말로 그 뚜껑이 열린 데는 또 다른 의미예요. 이렇게 머리가 막 그 다 생각들이 나래를 펴요. 특히 네이밍할 때 저는 그 음악회 가면 그렇게 많은 이 단어의 편린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는 소스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다른 일을 할 때 그리고 이렇게 음악 같은 거 들을 때 이제 특히 음악회 갔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요. 그리고 뭐 이제 거의 됐네요.